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4년 11월 25일입니다. 네, 월급날인데요. 예, 시장이 월급날에 맞춰서 좀 올라와서 좀 좋네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더 주세요. 예, 지금 저희는 지금, 예, 그동안 한 4개월, 5개월 동안 당하다 보니까, 예, 좀 더 받고 싶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오늘도 섹터 공부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섹터를 고를까 하다가 요즘 시장에서 은근히 그리고 계속 강하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얘기하는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의 동향들 한번 좀 찾아보고 그쪽에 과연 무슨 일이 어떤 종목들의 흐름들이 강하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들어가는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것저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AI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 지금은 하드웨어가 먼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그러면 하드웨어 지금 투자가 열심히 들어가고 있죠. 그럼 결국에는 어차피 하드웨어 다음에는 이게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특히 AI가 그러려고 지금 하드웨어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인프라 투자하고 거기서 학습하고 거기서 추론하는 과정 여기서 잘 보시게 되면 추론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학습 쪽에 더 무게가 많이 실려 있죠.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잘 안 보입니다. AI가 뭐 열심히 뭐 공부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한다고 하는데 공부? 예. 그런데 그게 지금 B2B 성격적으로 그래 즉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엔비디아 칩을 갖다가 거기서 나온 칩을 가지고 열심히 빅테크 기업들이 뭐 무슨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뭐 메타도 하고 뭐 이런 회사들이 다 하면서 열심히 그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 쪽에서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건 저희가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죠. 근데 그걸 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자 우리는 코파일럿이 있고 챗봇이 있고 뭐 플렉서빌리티 이거 뭐지 하죠? 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예. 플렉시티 예. 요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하나의 결과물. 이거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어디 보자. 이제 이게 AI를 얼마큼 훈련시키는지 한번 보겠어. 그러면서 여기다가 지금 움직이는 내 사진을 딱 놓는데 이 내 사진이 이게 지금 배경들이 다 있고 그런데 이게 동영상처럼 만들어줘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걔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 변화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까지 하기 시작하게 되면 아 이게 AI구나 라고 하는 그 뒷배경에는 수많은 이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그게 나오는 결과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이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요 앞에 건 잘 모릅니다. 열심히 돈 많은 회사들이 그냥 알아서 투자하겠지. 다 됐고 저희는 소프트웨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연결되느냐 요걸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AI는 소프트웨어 쪽이 가장 맞다. 거기서 친근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 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시장에서 좀 서서히 부각받기 시작하면서 그걸 통해서 과거에 보여주지 못했던 생산성을 올리고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리는 얘기는 아쉽지만은 직원을 자른다. 예, 직원을 자르고 거기서 슬림한 그 비용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오히려 직원들은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적합한 그 뭐 내가 맞는 타겟팅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맞는 고객들을 더 훨씬 더 잘 체크를 해서 그대로 매출이 조금만 늘어보세요. 그러니까 즉 비용은 10% 감소를 하고 거기다가 매출은 10% 올라간다. 그러면 기업 이익이 그냥 저희가 알겠지 뭐 20% 증가?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그러거든요. 비용이 줄다 보니까 그 비용이 주는 가운데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조금만 늘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은 오히려 20%가 아니라 오히려 한 40% 가까이 늘릴 수 있는 강력한 변화가 될 수 있는 게 이런 기업들 기업들 나름대로 이제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AI가 하는 현상이라고 앞으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랬을 때 그럼 지금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고 봤을 때 지금 최근 들어서 첫 번째 미국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서는 never 안 오를 것 같은 네이버 네이버 이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의 대표 주자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약간 또 이 플랫폼 쪽에 오랜만에 움직이는 근데 우리도 AI를 가지고 뭔가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실적이 살짝 좋아지는 게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계속 이어질 거야 라고 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쪽 볼까요? 미국 같은 쪽은 지금 뭐 여러 종목들 나오겠지만 가장 먼저 팔란티어 이게 그냥
팔랑팔랑거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고 실적 나올 때마다 보세요. 실적이 지난번 나올 때 그리고 또 정부랑 계약 맺을 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팍팍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때 2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20달러대 30달러대 왔다 갔다 하는 주가가 지금 벌써 2배가 됐네요. 빠른 시일 안에. 그만큼 AI가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고점들이 이제 막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내일인가가 이제 나스닥 100으로 넘어가든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스닥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패시브 효과라고 그러죠. 이게 더 같이 이어지면서 또 한번 레벨리를 더 가지 않겠느냐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 이게 약간 방산 개념 쪽인데 방산 쪽을 좀 더 AI로 좀 더 압축시켜 넣어서 그게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실적이 확인되다 보니까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예, 지금 보게 되면 또 대표 주자 같은 경우도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라고 보지만 지금 그 정도의 실적들은 이제 계속 우상향 되는 과정 쪽에서 이런 거 이제 이런 큰 거 잘 안 봅니다. 빅테크 기업들 경우는 여전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쪽이다 보니까 그중에서 또 오라클 같은 거 볼까요? 오라클 같은 경우도 벌써부터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120달러대 여름 때 한 100달러대 초반대 있던 게 지금 이제 거의 200달러대 육박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미국에서도 벌써 턴을 하고 있구나. 이제 막 가고 있구나. 월봉으로 본다 하게 되면 벌써 이런 중요한 자리를 딱딱 돌파하고 지금 쭉쭉쭉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장에서 나오는 투자 아이디어가 되겠다는 쪽이 중요한 건 이제 미국 쪽이겠죠.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게다가 네이버도 지금 보면은 최근 들어서 될 만하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사기 시작해요. 한때는 눈만 뜨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았던 종목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약 한 11월 달부터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계속 비중을 늘립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봤더니 그래 봐야 지금까지 계속 팔았어요. 2021년도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던 게 이제 바닥을 찍고 돌아서다 보니까 이게 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 기관들이 좀 들어왔다가 변화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일단 실적에서 변화가 좀 나왔고 그 실적을 통해서 앞으로 AI를 가지고 조금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오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과정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떤 변화가 들어오느냐, AI 관련된 쪽에서 소프트웨어 종목들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종목들 이런 거 뭐 플리토부터 뭐 번역 관련된 쪽이죠. 셀바스 AI, 뭐 코난, 마음 AI, 솔트록스 이거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이죠. 이게 움직이는 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소프트웨어 쪽인데 저희가 한때 1월 달에 벌써 재미를 봤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재미를 봤다고 하게 되면 좀 그렇지만 한글과 컴퓨터 올해 초에 엄청 셌어요. 지금 올해 월보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때죠. 올해 1월 달에 거의 시작이 14,000원대 있던 게 거의 38,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났네요. 이런 식으로 나다 보니까 그때 기억, 그러니까 좀 AI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뭔가 확장되는 과정들에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강하고, 거기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스트 소프트죠. 이런 종목들도 대표 주자 딱 두 종목이 계속 잘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번 이쪽도 그날 1월 달에 보통 시가가 15,000원대 있었는데 좀 고가가 49,800원. 네. 이런 식으로 급등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거 다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 대한 매수가 좀 몰리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지금 회사들 보시게 되면 이런 지금 뭐 다 과거에 한번 유행했던 이런 폴라리스 쪽들도 세게 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꿀럭꿀럭하고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이쪽도 소프트웨어 쪽이니까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쪽은 일단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트레이딩 오르면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좀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것 같고, 이걸 통해서 예전의 영광하고 가기에는 세부적으로 봐서 AI가 얼만큼 실적을 끌어내는지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차라리 그거보다 진짜 성과를 내고 있는 AI를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 쪽을 몇 종목을 보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가 더 좀비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벌써 반영을 받고 1000개 이상 들어가는 더좀비존의 그 AI 앱 이게 지금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 원래 ERP 하던 회사가 위해고죠. 위해고 서비스 요거를 통해서 성과가 나고 있다. 이제 실적은
그걸 통해서 수익성이 얼마인지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지금 Q 확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큼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들.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수익성이 좋아지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확대가 시켰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성과를 보고 또 레벨업 시키고 거기서 또 나오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시장은 부가를 받을 수 있겠다. 한쪽에서 이런 것들 계속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밖에 또 소프트웨어 하게 되면 삼성, 거기다 삼성 SDS 이 종목이 그냥 가끔씩 꿀럭꿀럭 하면서 움직이는 종목의 특징이고, 그게 앞에 내가 뒤에 있으니까 네가 앞에 가서 해봐 라고 해서 인수했던 회사 엠노죠. 이쪽도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돈 버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 이번에 3분기 실적 보니까 그나마 성과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40억 낸 거 가지고 근데 거의 최대 실적일걸요? 이런 게 안착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160억, 170억대 회사로 바뀌고 이제 AI가 붙어서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 양쪽에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오호라고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7천억대. 비싸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부각을 받는데, 그런 것도 이제 약간 이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자리들 잘 보시면서 이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기승전결 AI 쪽에서 성과 내서 그래도 한국이 기술력 갖추고 독보적으로 이 정도 성과 내고 있는 회사들은 이쪽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AI 의료, AI 의료 이쪽이 저는 가장 소프트웨어 쪽에서 먼저 성과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때 뷰노로버로서 제가 뷰노로버로서 여기저기도 많이 말씀드리고 그랬었지만은 이제 주가가 또 쭉 빠지다 보니까 많이 잊혀진 종목인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지금까지도 매매해 왔습니다. 소외됐을 때 들어갔다가 부각받으면 올라오고 이런 종목도 했었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루닛이죠. 이거 폭발하네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쫓아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조정 들어오셨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조정 때. 그래서 약간 요때도 약간 한 번 더 빠질 것 같아서 다는 못 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갭상승하고 쭉 달려버리는 이런 모습 봤을 때는 아하, 내가 주도구나 라는 쪽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오늘 올랐으니까 더 올라갔겠네요. 2조 됐네. 2조. 와, 2조 가까이 된 상황인데, 근데 아직 실적이 내년가도 지금 순이익이 적자네요. 이런 것들이 빠른 턴어라운드가 좀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뷰노는 내년 가게 되면 흑자로 들어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저는 뷰노를 더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성과를 냈다라고 하게 되면 루닛이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어떤 타그리소 그쪽에서 병리요법으로 같이 들어가서 AI 너 비소재 포함 관련된 쪽에서 AI로 주르륵 돌리다 보니까 이거 타겟팅이 되겠네요. 그러면 거기서 연결돼서 혹시나 그거 했던 것들 구독료 비슷하게 발생하기 시작하고, 잠깐 아스트라제네카가 또 글로벌 빅파마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괜찮은데 야 우리 쪽도 적용하자. 그러면 확대되게 되면 오히려 또 플랫폼의 성격적으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움직이다 보면 스토리가 맞는 거죠. 지금은 11월, 12월, 1월까지 봤었을 때 이때 중소형 장세가 나갈 때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스토리 맞는 종목들. 이게 변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쪽도 AI 소프트웨어가 제일 그나마 낫지 않느냐라는 쪽으로 바라보시고, 또 이렇게 올라갔다 보니까 조정 나오겠죠. 또 출렁임 나오는데 그 출렁임 잘 이용해서 또 매매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서 계속 이쪽은 추적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한때 이게 무상증자, 유상증자 다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격 빼고 지금 한 13만 원대, 지금 거의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남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스토리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쪽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소프트웨어주는 일단 뭘 보느냐? 네이버 보시고 미국 종목들 동향 보시고 이쪽은 계속 매매해도 되겠다는 쪽인데, 가급적이면 미국 종목 이러면 안 되는데 미국 종목도 봐주시고 한국 종목도 같이 플레이하시고 이러시면은 양방 날개 쫙 다는 그런 매매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하루를 마무리해야죠. 저는 또 잘 마무리하고 내일 또 화이팅을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